소비자 입장에서 그 에어컨 청소기사님, 뭐 세탁기 청소기사님 네. 오실 때 이분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린 비교할 수가 없잖아. 또 지금 받는 금액이 적정한지, 그리고 에어컨이나 세탁기도 적정 청소 주기가 있는지 음료수 한 잔 드시면서 천천히 얘기 좀 해줘요. 오늘 부른 이유가 오른쪽 보세요. 이거 에어컨 네. 때문에. 에어컨이요? 왜 그러냐면 저희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드셨다 보니까 네네. 집은 늘 깔끔하게 청소하시는데 이 에어컨 같은 전자제품은 기사 부르는 게 돈이 드니까 아까워서 직접 하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직접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최대한 기사님 늦게 부를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알고 싶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기사님을 늦게 부를 수 있냐? 그렇죠.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그렇죠. 맞아요. 에어컨 청소 업체에 맡기면 아무래도 비용이 좀 많이 부담이 되죠. 근데 이 부담이 되기는 하는데, 그러려면 아예 안 부를 수는 없어요. 에어컨 관리라는 게 아무래도 속속들이 관리를 하려면 전문 업체를 불러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기는 한데, 그런데 어쨌거나 매해 불러주기가 부담이 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자주 안 부르는 방법 지금부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탁드려요. 네. 자, 에어컨 관리는 전문적인 관리도 있지만 전문적인 관리는 자동차 관리하듯이 주기적으로 하면 좋기는 해요. 근데 부담되신다고 했으니까 일단 자체적으로도 뭐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뭐 타이어 점검할 수도 있고 워시액을 넣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그리고 관리를 좀씩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카센터나 정비소를 자주 안 가도 되는 것처럼 에어컨도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뒤에 있는 이렇게 필터들이 있습니다. 아, 이게 스탠드라서 네네네. 뒤에 있나 봐요? 네, 보통은 뒤에도 있고요. 상가나 아니면 뭐 식당 같은 데들, 이런 데는 이제 하단부에 있기도 하고 상단부 아니면 중단부에 있기도 합니다. 모델마다 좀씩 다르긴 한데, 한 가지 다행인 건 과거형 에어컨들은 이 필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메쉬 크기라고 하는데, 이 크기가 과거 거는 굉장히 촘촘하지 않아서 작은 먼지들이 통과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 거는 그래도 잘 통과하지 않게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필터 관리만 잘 하셔도 뒤에 먼지가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오랫동안 하실 수가 있고요. 요 필터 관리하실 때는 중성세제 이용하셔가지고 햇빛이나 이런 데 놓으면 이렇게 변형 갈 수 있어요. 그늘진 부분에 건조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두 번째는 에어컨 내부에서 이제 냄새가 나잖아요. 그 원인이 이제 곰팡이가 자란 거거든요. 곰팡이에서 나는 이제 특유한 그런 시큼시큼한 냄새나 좀 약간 썩은 내 같은 게 좀 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왜 나느냐, 미세하게 먼지가 들어간 것도 있겠지만 그런 또 물때라든가 이런 게 발생이 돼서 그게 매개체가 되니까 곰팡이가 그걸 먹고선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물과 먼지가 안 만나게 해주면 되는 건데, 먼지는 필터로 좀 관리를 하시면 되는데 물 관련된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송풍 기능이라는 게 당연히 있어요. 근데 요즘 에어컨들은 자동적으로 송풍 기능이 좀 돌아가 주는 거가 있습니다만은, 그게 저거죠. 에어컨을 끄면 바로 물이 닫히는 게 아니라 송풍으로 물기를 내보내주고 닫힌다는 거죠? 그렇죠. 잘 물어보셨는데, 에어컨을 꺼보셨을 때 껐는데도 불구하고 5분, 10분, 20분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가 계속 난다 그럼 송풍 기능이 있는 에어컨이고요. 자동적으로. 그렇지 않고 그냥 딱 꺼지고 닫혀버린다 그럼 송풍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 자체에 있는 어떤 송풍 기능을 수동적으로라도 돌려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0분에서 30분 정도 건조를 바싹 시켜주시면 이제 물이 발생이 되지 않잖아요. 곰팡이가 날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죠. 그래서 관리하실 때 기사님이 늦게 오셔도 되는, 왜? 냄새가 안 나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나 궁금한 게 있어요. 어쨌든 에어컨 작동은 멈췄는데 송풍 기능이 됐을 때 안에 물방울이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 에어컨이 다시 빨아들이지 않아요? 아, 맞습니다. 그거 맞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더 드릴 거예요. 자동차에 막 탔어요. 탔는데 에어컨을 틀었는데 갑자기 자동차에서 미세하게 물방울이 막 나오는 모습들을 보셨잖아요. 근데 네. 집에서는 자세히 그걸 못 보시잖아요. 그래서 끌 때 그 물방울이 나온다는 건 열 교환기 사이에 끼어 있던 물방울이 건조가 되면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에어컨을 끌 때는 제습기를 좀 틀어 주시거나 아니면 환기를 시켜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기가 되면서 건조한 공기랑 좀 바꿔 주시는 게 좋고, 아무래도 맺혀 있던 물방울이 곰팡이 포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있기도 하고요. 또 미세한 먼지들이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환기는 필수예요. 아, 그러네요. 이렇게 열교환기 뒤에 보면 이렇게 물방울 맺힌 것도 보이고, 에바라고 하는 그 사이사이로 해서 물이 이렇게 벌집에 꿀차 있듯이 이렇게 내려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거기에 먼지와 흡착이 되면 곰팡이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티슈를 한번 이렇게 젖는 걸 보여드릴게요. 물 굉장히 많죠? 네, 이렇게 이 물이 송풍을 안 하면 또 나오겠죠. 짜면 물 나오겠는데요?
엄청나죠? 와 이렇게 많이 물이 있구나. 진짜 에어컨 끄면 반드시 송풍으로 해서 저 물들을 말려줘야 되겠네요. 안 그러면 저게 곰팡이 먹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촬영 중에 안타까운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전기장치 콘센트를 바로 밑에다 이렇게 달아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혹시나 물이 넘치거나 아니면은 가스 배관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혹시나 결로가 차서 물방울이 콘센트에 떨어지면 화재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 이건 좀 멀리 좀 돌려놓으셔야 돼요. 아니면은 제가 이따가 아예 저 먼 곳으로 그렇죠. 빼놔야 되겠네. 네네. 그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에어컨, 세탁기, 콘센트 위치는 높이 놓으시거나 좀 멀리 놓으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아니, 설명 다 하셨는데 뭐 하고 계세요? 봤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아 역시 집문제 해결사 이동식. 네. 그래서 일단은 아까 그 안에 있던 청소년 곰팡이들. 네, 요렇게라도 좀 해서 요거는 먼지도 있지만 포자도 있거든요. 네네네. 통과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그렇고 위에 그 먼지도 닦고. 네, 요렇게만이라도 해주시면 한결 낫죠. 네. 이것만 좀 자주 해줘도. 이것만 자주 하셔도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송풍으로 한 30분 네. 정도. 그 정도 좀 말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송풍 작동할게요. 네. 드세요. 어딜 가시려고 그래? 내가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다니까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 그 에어컨 청소기사님, 뭐 세탁기 청소기사님 네. 오실 때 이분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린 비교할 수가 없잖아. 또 아. 지금 받는 금액이 적정한지 그리고 에어컨이나 세탁기도 적정 청소 주기가 있는지 음료수 한 잔 드시면서 천천히 얘기 좀 해줘요. 어쨌든 간에 아예 안 부를 수는 없단 말이죠.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이든 한 번 정도라도 꼭 불러셔가지고 관리하시는 건 건강상에 좋으니까 불러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잘하는 분들이냐 못하는 분들이냐 이거는 와봐야 솔직히 알기는 하는데 미리 간을 볼 수는 있는 게 있어요. 아이고 꿀팁이네. 빨리 얘기해줘요. 약간의 전문 용어가 좀 들어가면 좋기는 한데 요즘 워낙에 유튜브가 많기 때문에 전문 용어를 얘기한다고 해서 아, 저 사람 아는 척 한다고 생각 안 하고 아는구나라고 보통 요즘은 생각하거든요. 속에 로터 팬 돌아가는 게 있어요. 바람 뿌려주는 거. 거기까지 풀러서 해주시는지를 좀 물어보시면 로터도 분해해서 청소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거기까지 분해를 해서 청소를 해야 안쪽까지 좀 깊숙이 볼 수가 있고요. 또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 에바 자체도 뛰기도 해요. 열교환기. 그렇죠. 열교환기를 띄기도 해요. 근데 열교환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띄는 게 맞는 거는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모델에 따라서 어쨌든 가스가 셀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가스까지 넣는 데라고 하면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보편적인 상황에서는 에바는 보통은 제대로 좀 건들지는 않고 로터 정도까지는 보통 빼거든요. 로터도 제가 듣기로 빼려면 진짜 큰 작업 들어가야 되는 모델이 있다던데 그 정도는 그러면 약간 유연하게 생각하면 되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전제품을 만들 때 크게 두세 가지 형태의 부품이 결합이 되는 거거든요. 플라스틱 형태와 어떤 철 관련된 쇠 제품 관련된 게 결합이 됐다는 건데 결국은 결합이 됐다는 건 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하는 업체들은 풀릅니다. 웬만해서 다 풀릅니다.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부속이 이렇게 결합이 된다는 거는 조인트가 있고 피스를 박아놨든지 후크를 했든지 그래서 그걸 역순으로 풀는다는 건 그만큼 제품에 대해서 잘 알기도 하고 잘한다는 건 오래 겪어봤기 때문에 웬만해서 다 풀러요. 이런 경우 못 풀는 건 뭐냐면 에어컨이 너무 오래됐거나 듣보잡이라고 하는 외국에서 들어왔던 에어컨이나 극히 일부는 못 풀는 게 진짜 못 풀는 게 있어요. 그리고 불렀다가 기사 입장에서 이거 풀르면 오히려 저 부속을 구하기 힘드니까 파손될 수 있다. 근데 그 기사님조차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풀을 수 있어야 했는데 저희는 다 풀르는데요. 아니면 아 그거는 업체마다 좀 달라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거는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냥 겉에만 하거나 아니면 겉 커버만 띄고 겉에서부터 이렇게 청소만 하고 끝난다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벽걸이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회전하는 회전체를 빼서 그거까지 청소해 주시나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방문했을 때 요즘은 원래 서비스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괜찮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진을 단계별로 좀 꼼꼼하게 찍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 입장에서 좀 귀찮아하실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사진을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좀 찍어 주시면 좋겠어요. 다 분해하는 것까지. 왜냐면 제가 블로그나 어디에다 좀 홍보를 해드리기 위해서 그 사진 좀 필요하거든요 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그리고 진짜 올려주시면 더 감사한 거고. 사진을 찍어달라는 그 요청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우선 그런 거죠. 단계별로 빼먹을 수도 있는 것도 있고요. 내가 집에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없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있을 또 때도. 옆에 팔짱 끼고 계속 서 있을 수도 없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진을 중심으로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증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상호 간에 믿음을 주기 위한 증거인데
하는데 웬만한 업체는 사진 다 찍어줘요. 아, 그래요? 네, 한 가지 쉬운 에어컨들도 있지만 최소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대라는 게 있어요. 벽걸이 같은 경우 30분 안에 끝난다. 이거 청소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상으로도 꼼꼼하게 하면 기사님들 그 정도 생각은 무조건 하시고요. 정말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은 벽걸이 에어컨 1시간도 하십니다. 스탠드는?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하고 그리고 기타 과거형하고는 시간대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조립하고 분해하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특히 김연아 에어컨이나 요즘 나온 스마트 에어컨 중에서도 좀 분해하기 좀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천차만별이긴 한데 스탠드 같은 경우 무조건 1시간에서 1시간 반은 무조건 넘어가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스탠드는 얼마가 걸린다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오염도에 따라서 그리고 분해 조립에 따라서 그리고 모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벽걸이 같은 경우에는 요즘 나온 스마트 벽걸이 외에는 시간대가 좀 비슷합니다.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걸리는 게 그 정상인데 30분이 안 걸리거나 오히려 1시간이 너무 넘어간다. 그런 거는 얘기를 이제 기사님들이 한단 말이에요. 1시간이 넘어갈 것 같다. 오염이 심하든 어떤 문제가 있는 에어컨이라면 얘기를 해주시는데 정확한 건 30분 안에 끝나는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대충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에어컨이나 세탁기 같은 기사님들을 모시는 이 청소 주기를 언제 부르는 게 제일 좋아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주기라기보다는 어느 때가 중요하거든요. 물론 오염에 따라서 1년마다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사용 빈도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수는 있는 건데 오늘 컨텐츠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직접 이렇게 좀 관리하시면 그리고 청소하는 뭐 액상이라든가 이렇게 뿌려라도 주시면 1년에 한 번씩 부를 거 2년에 한 번 부르시거나 3년에 한 번 부를 수 있는 거라 계절이 되게 중요한데요. 에어컨은 가을에 부르시는 게 제일 유리해요. 왜 유리하느냐? 우선 여름에는 일이 많단 말이에요, 기사님들이. 가을 경우에는 일이 이제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5.18로 끝나서 8.15로 끝나고는 하는데 요즘은 또 국지성 호우도 있고 야열대 기후로 가다 보니까 습해지고 그래서 에어컨을 빨리 시작하시기도 하지만 또 늦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가을이다 하면 에어컨을 이제 사용을 다 끝난 날, 추석을 기점으로 하시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하시면 일도 줄어 있으니까 바로 긴급 출동도 나올 수가 있고 업체들이 많은 상태에서 일이 줄은 상태니까 정가를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조금 더 세이브를 시키시려면 집에 에어컨이 스탠드, 벽걸이, 이왕이면 세탁기까지 같이 좀 해야겠습니다. 거기에 추가 알파로 하시는 게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비대 청소도 하시거든요. 그거를 묶으세요. 패키지로. 아, 그러면은 그렇죠. 할인이 확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가을에 해서 어차피 에어컨 안 쓰니까 잘 덮어놨다가 다음 해에 더워지기 시작하면 쓰면 되는 거네. 어차피 에어컨은 깨끗해질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부지런하면 되는 거네. 그렇죠. 오히려 임박해서 하지 말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기사님들도 그때가 제일 바쁘다고 해요. 그래서 날씨를 많이 보고 계세요. 습한 날씨가 언제부터 습한지 비가 언제부터 오는지 보고 계시는데 그때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기사 생활 거의 10년 전에부터 이렇게 했을 때 그때는 정말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정신없이 전화가 와요. 일에만 집중해도 좋은데 일하면서 전화까지 받아야 되니까 집중하는 부분에서 내가 그래서 놓칠 수도 있어요. 아, 이해됐어요. 오늘 정말 감사하고요. 어머니가 드럼 세탁기를 사셨어. 그 드럼 세탁기 기사님 좀 늦게 부르는 법 알려주고 가세요. 다음 편 예고이기도 합니다. 신문지 해결사 이동주 대표님 감사하면서 다음 편 이어갈게요. 어떻게 생활 꿀팁 추가되셨나요? 자, 플러스 원 하나 더.